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디어 3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을 향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A4 용지에다가 워낙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씨를 되게 명필이십니다.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아주 예쁘고 지적으로 아주 잘 쓰는 분인데 정말 본인의 자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평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영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왁자지껄 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논평은 또 다른 맛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여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들을 다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멘트가 시작에 나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늘상 하는 멘트니까 안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이 문구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좋아요. 정말 잘 쓴 글이에요. 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멘탈이 온전할까 좀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멘탈을 딱 부여잡고 멀쩡한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감옥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현 정부, 그래, 현 정부가 막장으로 갈 수 있어. 현 정부가 막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현 정부 실정을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될 거대 야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막지 못해서 문재인이 하려는 거, 청와대가 하려는 거,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너무도 못 막아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에 국민들이 울분이 터진다. 이런 목소리도 나는 다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논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대통령이나 했던 분이 감옥에서 논평을 하는 건 좀 맞지 않으니까 침묵을 택한 거는 그래도 꽤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켜봤겠죠. 그래,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 후대에 남은 내 후배들이 어떻게 잘 하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못해서 연동형 비례제까지 못 맞고 난 다음에는 온갖 당들이 창당붐이 일고 이번 총선에서 다 이긴 총선에서 우한폐렴이나 온갖 각종 악재들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못해도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못했어도 그냥 그 반사이익만으로 충분히 압승을 할 수 있을 이 선거에서 분열로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말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다.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이참에 한마디를 해서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정도 메시지는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분열될 수도 있어 하는 우려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총선이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찢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찢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남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뭉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다 라는 메시지를 내가 내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좀 짜잘짜잘한 작은 소수 정당들이 힘이 빠질 테니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라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고생한 분들에 대한 마음에 불편했던 그 짐을 더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세 줄에 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본인의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거에 있어 하는데 진짜 이제부터 본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위기 속에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국가의 위기, 국민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지금 특히 거대 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다. 박근혜도 이 와중에 본인의 정치력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할까? 요걸 따지고 있는 모습에 박근혜가 감옥에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러나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인정해줄게 그냥. 정말 실망했지만 이 국가의 위기를 등에 업고 요 위기를 기회 삼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여기서 정말 실망을 했지만 그래. 내가 큰맘 먹고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내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 자꾸 찢어지려고 하지 말고 거대 야당이라고 하면 미래통합당밖에 없죠. 미래통합당이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래통합당이라고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당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좀 자신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부러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들었던 태극기 하면 박근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분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합집산,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 국민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서로 분열하지 말아라. 정치인들 특히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모여라. 하나로 모이려면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명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제 채널을 주로 보는 분들 중에서 박근혜를 정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박근혜를 정말 싫어하고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늘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진정성, 애국심, 국가를 향한 진정성만큼은 진실이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익과 본인의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아마도 국가의 이익을 선택할 것 같다.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평생을 어쨌든 간에 이 가족 자체가 그래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박근혜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 이 가족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온 가족입니다. 부모부터. 박정희는 뭐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정말 제가 가장 존경에 맞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뭐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렇게까지 박정희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던 건 맞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나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애국심, 진정성, 국가를 위한 진정성만큼은 진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근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더 큰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에 똑같이. 아, 진짜 박근혜는 본인보다는 그래도 국가를 더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꼴보기 싫은 정치인들의 이 모습도 안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전개가 이어져 나갈지는. 분명히 또 이 멘트들을 다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서 박근혜가 말한 것은, 분명한 것은 보수는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하나로 뭉쳐내야 된다. 뭉쳐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라도. 제가 누누이 말했죠.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부터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뭉쳐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오로지 황교안, 김영호 이 둘이 독재적으로 공천권을 마음껏 휘둘러도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정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사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보수 대통합이 실패를 했고 보수 소통합만이 되었는가? 우파 통합이 아니라 중도 통합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중도를 주장하던 사람들과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되는 모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보수의 가치, 시장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통합은 아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왜? 본인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합의 완성이 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 자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다. 박근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통합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나간 정치인이에요. 박근혜는.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나간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지난 역사로 남기고 역사적인 평가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저는 그래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